안녕하세요. AI 시대. 정말 뭐랄까 정신없이 돌아가죠. 매일매일 정보는 쏟아지는데 이걸 다 따라가려니 피곤하고 그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혹시 당신도 느끼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곤했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 AI 스터디 그룹에서 답을 찾다. 제목부터 딱 와닿죠.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스터디 그룹 참여가 AI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 그룹에 주목할 건데요. 큰 그림을 보는 한국미래융합연구원, 또 기술을 직접 파고드는 데이터 공작소,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미모셀 이렇게 세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 얻는 걸 넘어서요. 사람들과 연결되고 배우면서 실제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들이거든요. 아마 당신에게도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그 거시적인 안목, 미래와 융합을 다뤘다는 한국미래융합연구원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이 그룹은 그냥 기술 스터디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어떤 점이 좀 특별했나요? 네. 자료를 보면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AI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통찰력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단순히 기술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관점, 그게 중요하군요. 네, 특히 그 AI 비즈니스 전문가 정종기 박사님 언급이 나오는데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핵심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을 잘 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냥 프롬프트 잘 쓰는 걸 넘어서 전략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 아마 피곤함 속에서도 이런 큰 그림을 딱 보고 나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진짜 구체적인 어떤 무기, 손에 잡히는 기술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답을 두 번째 그룹, 데이터 공작소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료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죠. 맞습니다. 여기가 한 50% 정도 비중인데요. 데이터 공작소는 정말 AI 기술의 그 실질적인 활용법, 진짜 손에 잡히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자료에서 특히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소개되는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바이브 코딩이요? 그건 뭔가요? 네, 뭐랄까, 개발자가 그냥 자연어로 AI한테 이런 기능 만들어줘 라고 설명을 하면요. AI가 그걸 듣고 코드를 막 짜주는 방식이에요. 와, 마치 AI한테 개발 외주를 맡기는 듯한 그런 협업 경험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AI한테 외주라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또 다른 도구로 커서라는 것도 언급됐던데요. 이건 어떤 도움을 줬나요? 커서요. 커서는 이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하죠. 이걸 쓰면 복잡한 코딩 환경 설정 없이도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코드로 구현하게 도와주는 거죠. 비전문가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아하. 자료를 보면 이걸로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 문서화까지 전 과정을 AI랑 같이 협업하는 걸 보여줬다고 해요. 특히 반복적인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줄여주니까 좀 지친 상태에서도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코딩 파트너가 생긴 셈이네요. 근데 AI가 다 해주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는 혹시 어떤 점을 좀 강조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커서 시연에서도요. AI가 물론 코드를 생성해주지만 결국 문제를 정의하고 또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검수하고 최종 방향을 정하는 건 역시 사람의 역할이라는 점, 그게 강조되었어요.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우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학습 도구로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소개됐죠. 이건 또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네, 노트북 LM은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 같은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사용자가 직접 올린 자료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찾고 답변을 생성해요. 그래서 그 AI가 막 이상한 말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그걸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군요. 네, 자료 요약해주고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오디오 요약까지, 팟캐스트처럼요. 오디오 요약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를 좀 빠르게 소화해야 할 때 굉장히 유용했겠죠.
다만 여기서도 강조된 게 좋은 자료를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분야 공부할 때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좋은 인사이트네요. 자, 그럼 전략, 한국미래융합연구원과 기술, 데이터 공작소를 갖췄으니 이제 특정 분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군요. 마지막 그룹 미모셀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딱 집중했죠. 여기가 한 30%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모셀은 미래 모빌리티 셀럽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센서 기술,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같은 거예요. 이런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동향이나 AI 기술 접목 방안 같은 걸 깊이 있게 논의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기술 정보 외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연결 그리고 지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모셀은 단순히 정보 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업계 리더들이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특히 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의지하고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자 이런 걸 목표로 삼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기술 자체만큼이나 이런 동료애적인 지지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지쳤을 때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그룹의 경험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AI 시대를 잘 헤쳐나가려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닐까요? 한국미래융합연구원처럼 넓은 시야로 방향을 잡고 데이터 공작소처럼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키우고 또 미모셀처럼 같은 분야의 동료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서로 지지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피곤함 속에서도 놓칠 수 없었던 기회. 이 스터디 그룹들이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를 넘는데 아주 튼튼한 뗏목이 되어준 셈이네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만의 뗏목이 되어줄 그런 학습 공동체를 한번 찾아 나서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정에서 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